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하고 있는 안범진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 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6일까지 총 13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선고되었습니다.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중 한 건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까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2023년 11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기각 사유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양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13건의 선고 중에서 실형 선고는 한 건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양형 범위는 최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최고 실형 1년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는 유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고 그 외에 자백 및 반성, 피해자 과실의 개입 여부, 그리고 본건 사고 이후에 재발 방지 노력 등도 설치되었고 불리한 양형 자료로는 동정 전가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 대해서 형량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징역 1년에 실형 선고된 제2호 사건이 유일하고요. 실형은 나머지는 전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음령 처리된 2호 사건이 실형 선고 사안이고요. 음령 처리된 4호, 5호, 8호 같은 경우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의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항별로 총 13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기는 그렇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호, 5호 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어보시면 3호 위반이 총 13건의 판결 선고 중에 12건이 있고요. 또 5호 위반이 총 13건 중에 12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3호, 5호가 주된 위반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사자 의견 청취라든가 재해 예방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입건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사례, 그 다음에 실형 선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형 선고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날 사고 발생했고 11월 3일 날 기소되었으며 23년 4월 26일 날 선고된 사안입니다. 철강 제조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도급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그로 인해서 떨어진 방열판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고요.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각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고 내용은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되었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유족과 합의했다.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정상으로 2011년 산안법 위반 벌금형, 2021년 3월 산안법 위반 벌금형, 그리고 본건 사고 2022년 3월 16일 당시 별건 사망사고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판 중이었다고 설치했습니다. 즉 사업장의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중처법이 제정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다. 더구나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긴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부인한 사례입니다. 사안 개요로는 2022년 5월 19일 날 사고 발생했고 12월 29일 날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5일 날 선고되었습니다. 원청인 A사로부터 수도시설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B사 소속 근로자가 굴착기에 붐을 선회하던 중에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 목표 경영범침이 설정되지 않았고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집행이 되지 않았고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등이 각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중처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중처법상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경영 방침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은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1차적 기준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중처법상의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의 사업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야기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강학상에서 말하는 소위 이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명확하지는 않지만 설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호 그리고 4호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